17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독자 가결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플랜에 의하면 지구촌 18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휴가 국가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1년에 12주 동안 병가나 출산, 육아, 가족, 돌보미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가능하게 하며 기간 중 최대 $4,000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2년 안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드 패밀리 리브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바이든의 가족 플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세부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했을 때 사흘간의 유급휴가도 제공되며 여기에 제공되는 임금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근 6개월간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근로자들은 풀타임, 파타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통상 임금의 75%, 저임금 직종으로 분류될 경우 80%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매달 최고 상한액은 $4,000입니다. 따라서 12주 동안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000가 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유급휴가 법안을 시행 중이며 관계단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유급휴가 방안은 재무부와 사회보장부 관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0년간 $2,25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고문위원들은 17일 토론 결과에서 16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권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층을 위한 3차 접종은 배제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위원회 토론 결과는 16대 2의 투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부스터샷을 반대했습니다. 한 고문위원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부스터 백신 없이도 백신은 코로나에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은 백악관에 의해 일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FDA와 CDC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스터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이미 출시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출시일 언급이 독립적인 기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결과에 대해 백신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의학 통계 및 역학 교수 조나단 스턴은 백신의 실제 효과에 대한 76개의 서로 다른 연구를 분석했으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찰스 레티크 IRS 청장은 효과적인 세금 징수와 세무 감사를 이유로 은행 계좌 보고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매년 $600 이상 또는 $600 이상의 가치에 대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계좌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간편한 송금 변모와 같은 개인 간 거래까지도 포함해 논란이 컸으며 은행권의 거센 반발에 이 같은 조항은 삭제했으나 IRS와 재무부가 거래 내용 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은행 계좌 정보 접근 확대는 납세 의무 준수율을 높여 향후 10년간 $4,600억 세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무감사 대상 확률도 낮춰 납세자에게도 이롭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현재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업들은 이자와 배당 투자 소득을 보고하고 있으며 세무감사 동안 대상자의 은행 계좌 정보에 손쉬운 접근을 위해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보고 의무 기준인 $60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는 공중에서 더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공중보건학 돈 밀튼 교수팀은 자체 개발한 기계에 숨을 들이신 다음 호흡 중 바이러스의 개체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호흡을 통해 감염성 바이러스를 뿜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파 변종에 감염된 사람들은 원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보다 공기 중에 43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더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 밀튼 교수는 현재 유행하는 델타 변종은 알파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기 전파 능력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실내의 환기와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 착용도 변이 바이러스 대처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마지막 남은 시어스 매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전국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가 일리노이 샴버그시의 매장을 오는 11월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어스의 모회사인 트랜스폼코는 이번 폐쇄가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시어스 백화점 체인은 1672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지금은 35개, 자매 회사의 22개의 K마트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설립된 시어스는 여러 세대의 미국인에게 성공적인 미국 최대 소매업체였습니다. 일리노이 소매 상인협회의 롭 카 회장은 시어스가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스플레인스의 오래된 극장이 재건돼 10월 31일에 오픈합니다. 이에 케빈 코스트너가 오픈 공연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배우 케빈 코스트너와 그의 컨트리 밴드인 모던 웨스트는 재개장하는 극장에서 테일스 프롬 옐로스톤 투어 공연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극장 사장 겸 CEO인 론 오네스티는 지난 2019년 1925년에 건설된 이 극장의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래 10월 1일 다시 열 예정이었으나 1년의 건설 문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오래된 극장들의 재건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이번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외에도 폴 앵커, 에이미 그랜트 등의 축하 공연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티켓은 osshows.com에서 구매 가능하며 취소된 10월 1일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날짜가 변경된 티켓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5만 1,142명, 신규 사망 1,87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349명, 신규 사망자 수는 5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